이제 C로 파이썬 모듈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 대략적인 감을 여러분이 잡으셨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파이썬에서 C로 전달된 객체를 파이썬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pyarg parse tuple이라는 함수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앞서 이런 식으로 그 파이썬에서 전달된 C 문자열을 이렇게 커맨드로 C로 받아내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파이썬 객체를 C로 받아내기 위한 일반적인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는 이제 파이썬 객체, 파이 오브젝트가 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포맷. 이것을 어떻게 이 튜플 인수도 튜플 안에 이제 여러 개 객체가 사실 이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뭐 스트링, 인테저, 뭐 더블,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여기다 써주고요. 그래서 해석된 결과 값을 받을 만한 변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레퍼런스로 이쪽을 넘겨주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수만큼요. 그래서 S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그 파이썬의 스트링이 되고 C로는 이제 캐릭터 포인터로 이것을 받아내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S#은 캐릭터 포인터와 인테저, 이것은 그 문자열과 문자열의 길이까지 이렇게 함께 두 개의 인수를 받아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거의 이름이 명확하죠. C는 캐릭터 한 문자, 파이썬의 그 문자열의 길이가 1이어야 하겠죠. 그리고 B는 바이트로 그 캐릭터로 변환하고요. 바이트요. H는 하프죠. 쇼트 인테저, 일반적인 인테저, 롱 인테저 로 변환하고요. 플로트, F는 플로트, D는 더블형으로 변환을 하도록 되고요. D는 이제 그 파이 컴플렉스라는 이거는 파이썬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수수를 이쪽에 파이썬에서 넘겨줬을 경우에 C에서 복수수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이 컴플렉스라는 그 오브젝트로 클래스로 이것을 받게 되겠고요. 또 그 이외에 일반적인 파이썬 객체는 아무거나도 좋습니다. 리스트도 좋고 사전도 좋고 아니면 유저 디파인드 뭐 오브젝트도 상관이 없고요. 그런 경우에 그것을 그대로 파이썬 객체 자체로 받고자 할 때는 우리가 O라는 변환 기호를 쓰고 그것은 파이 포인터 오브젝트 포인터로 선언돼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객체로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 파이썬에서 넘어온 각 객체를 해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그 C 측에서 변수가 다음과 같이 선언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OK, IJK 이건 인테저고요. KL 롱 변수고요. S는 캐릭터 포인터고요. 사이즈는 인테저가 되겠습니다. 자, 파이썬에서 F와 같은 방식으로 호출했을 때, 그러니까 인수 없이 호출했을 때 C에서는 확장형 C 함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수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수를 봤는데 그것이 empty list죠, 스트링이죠. 이것은 인수가 전달된 인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맞으면은 참을 리턴을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을 리턴을 할 것입니다. 자, 문자열을 인수로 넘겨주는 경우에 아까 보신 바와 같이 S로 받는데 포인터 S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거 S의 레퍼런스를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정수 두 개와 문자열 하나를 이런 식으로 넘겨줄 경우에 해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LLS가 되겠습니다. L은 롱형이었죠. 롱형 S형으로
스트링형으로 그렇게 받기 위해서 long s가 되겠습니다. KL long이죠. 그 다음에 S 문자열의 레퍼런스를 각각 넘겨주면 그 값들이 이 변수 안에 저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튜플 혹은 리스트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튜플 안에 지금 정수 두 개가 이렇게 묶여 있고요. 또 두 번째 인수로 문자열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괄호 안에 쓰게 되면 튜플 혹은 리스트 안에 묶여진 데이터 두 개를 인테저로 해석을 해서 값을 받고요. 그 다음에 S#에 의해서 먼저 그러니까 요 S# 두 개를 리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S에 의해서 문자열을 받고 샵에 의해서 문자열의 길이를 한꺼번에 인수로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를 한 가지로만 쓰는 게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F를 호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문자열을 넘겨줄 수도 있고요. 인수 하나고 문자열 인수 두 개를 넘겨줄 수도 있고요. 또 문자열 두 개의 정수도 이렇게 넘겨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변적인 이 함수 인수 호출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뭐와 뭐로 나누냐면은 그 선택사항과 필수사항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앞에 스팸은 반드시 와야 되는 걸로 가정을 한다면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 인수, 나머지는 없어도 괜찮은 인수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환기호를 다음과 같이 써줍니다. 처음에 S는 요 스팸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고 이렇게 바를 쓰게 되면 이것은 옵셔널을 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와 I 뭐 이런 것들은 그 옵셔널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이썬의 고급 인수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 예제는 그 C의 자료형으로 직접 변환 가능한 그러한 인수들만을 그 예로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는 그 C에는 없는 파이썬에만 있는 고급 인수를 어떻게 C에서 읽어드려서 그 내용을 참조할까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러한 그 자료형으로는 리스트나 튜플이나 사전이나 아니면 또 복소수나 혹은 user defined 사용자 정의의 그런 객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수들을 해석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파이썬에서 전달된 그 객체를 그 변환기호 O를 이용해서 파이 오브젝트 형태로 포인터 형태로 읽어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포맷의 O를 이용해서 그 값을 읽어드려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자료형을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 오브젝트라는 것은 일반적인 파이썬 오브젝트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숫자일 수도 있고요. 숫자 중에서도 정수형일 수 있고 아니면 뭐 리스트, 튜플, 매핑, 사전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료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모든 객체를 통틀어서 참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파이 오브젝트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계층 구조에서 상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오브젝트가 어떠한 자료형인지를 여러분이 이러한 방법으로 검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넘버냐, 수치형 자료냐, 아니면 시퀀스 자료냐, 리스트 아니면 튜플 이런 것이 해당하겠죠. 아니면 문자열도요. 그 다음 매핑 자료형이냐, 사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터레이터 객체냐, 이런 것을 직접 검사할 수 있고요. 수치형 중에서도 수치형이면 인테저냐, 롱이냐 이런 것을 직접 여러분이 체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시퀀스형인 경우에는 일반 문자열, 유니코드 문자열, 그다음에 버퍼형, 튜플, 리스트, 또 사전형인 경우에는 현재 사전형은 딕셔너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딕셔너리냐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 여러 개 함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매뉴얼에 온라인 매뉴얼에 파이썬 C API를 추가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썬 매뉴얼을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주로 여러분 라이브러리 레퍼런스를 참조하셨겠지만 C 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이 파이썬 C API를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설명도 나와 있고요. 또 각종 API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6장에 보시면 이게 오브젝트, 그러니까 각각에 대한 API가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제가 참고한 내용, 예를 들어서 넘버냐, 숫자 오브젝트냐, 뭐 이런 것을 체크하게끔 그런 지금 API는 바로 여기서 샘플을 취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시퀀스인 경우에 아니면 넘버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add라든지 subtract라든지 뭐 이러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연산자들이 이렇게 API로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로 다 호출해서 그런 파이썬의 기능을 호출해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후반부에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이런 앱스트랙트, 그러니까 좀 더 상위 레벨에 있어서 그 객체를 본 것이 아니고, 시퀀스라고 그러면 여기에 뭐 리스트도 포함되고 튜플도 포함되고 문자열도 포함되고 이렇게 다 되겠죠. 좀 더 구체적인 그 객체에 대한 개별적인 API는 이렇게 그 실장에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리스트에 대한 어떤 API를 참조하고 싶다 그러면 리스트에 대해서 여기로 들어오면요, 이렇게 다양한 함수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값을 설정하는 것도 있고요, 읽어내는 것도 있고요, 또 뭐 insert, append, slice 하는 것도 있고요, sort, reverse, 뭐 아주 다양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메서드, 리스트 메서드를 이쪽에서 참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 문서를 주로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조한 문서에서 일부의 내용을 취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이제 리스트 객체 API를 모아놓은 곳이고요. 뭐 리스트형인지 검사하는 거, 새로운 객체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C에서요. 그 다음에 크기, len 호출한 것과 동일하고요. get item이라는 것은 인덱싱에서 데이터를 하나 꺼내는 거, 오브젝트를 하나 꺼내는 것에 해당하고, set item은 값을 이렇게 저장하는 것이요. 그리고 insert, append, 또 slicing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뭐 sort, reverse,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튜플로 변화하는 그런 API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전형 객체에 있어서도 새로운 사전을 만든다든지 값을 꺼낸다든지 또 get item string, 그래서 get item string은 get item과 동일한 것인데요. 단지 그 키가 파이썬 오브젝트로 주어지지 않고 C의 캐릭터 포인터 문자열로 주어진다는 그 차이만 있습니다. 값을 value를 참조하는 것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값을 설정하는 것이 set item이 있고요. set item str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키 값이 파이 오브젝트로 주어지고 여기서는 문자열로 주어지는 그런 차이가 되겠고요. 또 items, 딕셔너리 items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이고요. keys, values 이런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기타 자세하고 추가적인 그 API에 대해서는 직접 매뉴얼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썬 객체를 C에서 해석하는 그런 예로서 example sum이라는 함수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내용만을 현재 여기다 쓴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필요한 변수들을 선언을 해야 되겠죠. 이제 결과가 이제 썸에 저장될 것이고요. 이제 args라는 이름으로 그 파이썬에서 전달된 인수가 튜플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pyarg parse tuple이라는 함수 API를 통해서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함수는 그 파이썬에서 이제 sum이라는 그 함수로 이렇게 리스트로 전달을 해줍니다. 값들을 예를 들어서 1, 뭐 9 이렇게 값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요 리스트를 받아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값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합치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은 정수뿐만 아니라 실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타 뭐 문자열이나 또 다른 객체, 예를 들면 뭐 튜플, 사전, 리스트가 추가로 또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하부를 계산하는데 값으로 치지 않고 그냥 넘기도록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 혹은 실수 형태로 저장된 값들만 합쳐서 그 값을 리턴을 하는 그런 함수 sum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rgs로 받으면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파이썬 오브젝트 형태로 받고요. 그래서 리스트는 여기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이 오브젝트형이 되겠죠. 파이썬 오브젝트로 그대로 받은 다음에 이것이 일단 리스트인지를 체크를 합니다. 만약에 리스트이면 다음과 같이 if문 안에 있는 합을 계산하는 문들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은 파일 리스트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사이즈라는 것은 len, 파이썬에서 len 함수와 동일하죠. 그래서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간 데이터의 개수, 객체의 개수를 이렇게 취하고요. 그 객체만큼 그 for loop를 돌리면서 값을 해석해서 그것을 이제 더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요 객체 위치에 있는 리스트의 객체를 뽑아내야 되겠죠. 인덱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getItem이라는 API를 통해서 그 리스트 안에 i번째에 있는 객체를 뽑아냅니다. 이 객체도 마찬가지로 파이 오브젝트형이 되겠고요. 그 객체가 만약에 정수형이냐 아니면 플로트형이냐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둘 중에 하나인 경우에만 이제 sum을 누적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형인 경우에는 pyInteger as long 파이썬에서는 인테저형이지만 C에서는 그것이 롱형에 해당하죠. 그래서 롱으로 변환해서 그 값을 더하고요. 물론 여긴 초기 값은 0으로 돼 있죠. 또 그 플로트인 경우에는 그것을 C의 더블형으로 변환해서 합에다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산된 결과 값을 더블형에 이 더블형의 자료형을 파이썬 객체로 변환해서 리턴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여기다 실행 예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